이런 분위기면은 김연경 선수가 MVP를 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MVP 경쟁을 벌이는 선수가 김연경 선수, 실바 선수, 메가 선수. 두 분께서는 어디에 투표하시겠어요? 지금의 순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은퇴다 아니다를 떠나서 김연경 선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승팀 선수가 아닌 경우가 MVP를 받은 경우를 찾아보니까 남자부 3회, 여자부 3회였거든요. 3회 중에 2회가 김연경 선수였어요. 우승까지 차지한다? 집을 걸라고 해도 집을 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이 있습니다. 네. 김연경 제 육아휴직증이 아닙니까? 아니, 투표권 제가 있습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휴직 중에는 투표 못해요? 네, 제가 일진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불만 때우는 거네. 네. 김연경이지! 이러면서. 네. 모두가 우려하던 그 일이 왔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가 지난주 목요일에 경기 직후였죠. 직후에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전격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김연경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할 거다라는 의견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또 본인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확정을 짓는 인터뷰가 나와서 좀 충격이긴 했어요. 네, 사실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사실 조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김혜란 선수의 은퇴 경기 때 약간 그렇죠. 좀 힌트를 띄웠어요. 이제 김혜란 선수 은퇴식이 끝나고 곧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뭐야 저 말이 뭔 의미야?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인가? 라는 뜻이 이제 좀 이야기가 돌았고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비하인드를 조금 알아보니까 구단하고는 이미 은퇴에 대한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는 결정이 됐고 나는 이번 시즌 끝으로 은퇴하겠다라고 본인의 기준이 섰고 이제 구단하고는도 이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김혜란 선수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울컥한 거죠. 그래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때 그 말 멘트가 무슨 의미였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지체 않고 그냥 바로 전 이번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그 질문을 하지 말지. 좀만 기다렸다가 하지. 다음 달이나 언제쯤 플레이오프 끝날 때쯤이나 하든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연경 선수,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김연경 선수는 이번 시즌에 뭐 흥국이 우승을 하더라도 조금은 더 뛸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은 있다. 네. 지금 국내 선수 득점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김연경 선수는 뭔가 약간 명예로운 은퇴? 내가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겠다? 최고의 무대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팬들한테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지만 김연경 선수에게는 더할 나위 만약에 이번 시즌에 지금 흐름으로 가서 정규리그 1위를 하고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을 한다면 김연경 선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을 최고의 은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연경 선수의 은퇴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흥국생명 경기에는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 화성에서 열렸던 네. 경기에서부터 당장 이제 뭐 팬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이제 김연경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단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은퇴 투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프로야구에서는 이제 좀 일반화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레전드급 리그의 선수들이 은퇴를 할 때 상대 팀에서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에요. 네. 한국 배구 연맹에서도 뭐 은퇴 투어를 연다 이렇게 발표를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즌 중에 이제 막바지에 갑자기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김천 도로공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정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은퇴 투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 네. 하지만 이제 다른 구단들도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이제 예우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영구 결번은 당연할 것 같고 흥국생명에서 자체 내에서 그리고 뭐 이제 코보에서 열리는 은퇴식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니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연경 선수의 은퇴 가장 큰 선물은 팀의 정규리그와 또 이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약간 김연경 선수가 노림수가 아닌가. 시즌 중에 발표하는 게 노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동료 선수들을 좀 이렇게 더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악교 역할
그런 걸로 나 이번이 끝이야. 이번에 하자. 네. 이번에 못하면 큰일 나라고 딱 먼저 지르고 동료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는 용도로 끌어가는 용도로 좀 본인의 그 은퇴를 또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번번이 김연경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우승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못 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쉬움은 배구 팬들보다 본인이 정말 더 아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그런 약간 워낙 영리한 선수니까 네. 그런 활용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좋은 말로, 예. 좋은 말로. 애매모호하게 은퇴시킬 거야? 뭐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정말 그 바람대로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우승에는 일단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져 있습니다. 순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현재 승점이 70점으로 2위 현대건설하고도 꽤 많이 벌어졌어요. 13점 차가 벌어졌고, 그리고 참 이게 진짜 신기하다 싶을 정도인데 정관장이 어제 패배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서 3대0 패배. 예, 3대0 패배를 하면서 오히려 정관장도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흥국생명의 우승이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제 승점 9점만 더 따내면 정규리그 1위가 확정이 됩니다. 야, 결국에는 정규리그는 흥국생명이 우승인 채로 끝날 것 같고 2위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예측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주의 기운은 여자부에서의 우주의 기운은 정규리그 한정 흥국생명으로 모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2위 경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1위는 이미 뭐 흥국생명이 거의 챔프전에 다리 하나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2위와 3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차피 준 플레이오프가 없는 상황에서 2위와 3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막상 감독님들은 선수들은 다르다. 2위와 3위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2위 좀 더 높은 순위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동기부여나 팬들의 응원을 받는 거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2위 수성해야 된다. 2위 뺏어야 된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느낌상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홈코트를 그렇죠. 좀 자주 홈코트가 쓰는,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일단 두 감독님에게도 좀 여쭤봤는데 우리가 뭐 무리해서 뭐 꼭 반드시 2위를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여자 배구의 경우에는 특히 분위기가 싸움이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데 1차전을 홈에서 치른다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이긴 해요. 뭐 모든 단기전에서 1차전 승리팀이 사실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많이 네. 승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1차전을 홈에서 한다는 건 또 큰 이점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MVP 이야기가 이제 슬슬 솔솔 피어오르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면은 김연경 선수가 MVP를 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MVP 경쟁을 벌인 선수가 한 3명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김연경 선수, 그리고 실바 선수, 메가 선수. 일단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실바 선수가 사실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뭐 엄마 선수, 가장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공격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789점으로. 공격 성공률 3위, 그리고 백어택 2위입니다. 정말 이 공격수의 역할을 정말 200%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연경 선수의 경우에는 공격 득점은 6위, 대신에 이제 국내 선수 중 1위고요. 공격 성공률 2위, 대신에 리시브가 3위, 디그가 12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격은 기본이고 수비까지 해주고 있고요. 메가 선수가 공격 성공률 1위, 득점 3위, 그리고 좀 우리가 큰 공격이라고 하죠. 백어택과 오픈 공격 성공률 1위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격 지표에서는 실바랑 메가 선수가 김연경 선수보다 약간 위에요. 하지만 김연경 선수는 리시브와 수비 이런 그리고 팀에서 주장으로서의 역할 다양한 부분에서 앞서고 무엇보다 일단 우승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김연경 기자가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있고 이 팀 성적에 따른 그 조금 가중치 이건 네. 약간 주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객관적인 지표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정규리그 1위로 만약 흥국생명이 시즌을 마친다고 하면 네. 이 어드밴티지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아니 뭐
그 팀을 1위로 만드는데 공헌을 한 포인트가 마치 그렇죠. 숫자로 안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 선수 모두 다 뭐 당연히 그 누가 따도 MVP를 따내도 이상하진 않을 텐데 더군다나 심지어 분야도 달라서 만약에 두 분께 이제 나중에 투표할 순간이 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두 분께서는 어디에 투표하시겠어요? 이 순위 지금의 순위가 시즌 마지막까지 연결된다,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김연경 선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에 보면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뭐 외국인 선수가 뭐 MVP를 국내 선수와 비슷한 활약을 했는데도 못 받는다 뭐 이런 뭐 팬들의 비난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김연경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게 은퇴다 아니다를 떠나서 흥국생명이 어쨌든 정규리그를 1위로 마친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 돋보인 선수는 김연경이었기 은퇴 때문에 버프가 아니어도 네, 그래서 김연경 선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효경 기자라면요? 저는 이제 기록을 찾아봤어요. 우승팀 선수가 아닌 경우가 MVP를 받은 경우를 찾아보니까 남자부 3회, 여자부 3회였거든요. 런던 올림픽 김연경. 여자부 3회 중에 2회가 김연경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도 알고 팬들도 알고 있어요. 사실 이 김연경 선수의 기량 자체가 V리그에서는 아직까지나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근데 우승까지 차지한다? 그러면 저는 집을 걸라고 해도 집을 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아니 잠깐 근데 저 여기서 네. 이 있습니다. 예. 김연기 제 육아휴직 중이 아닙니까? 아예 물론 저는 그래서 투표권 제가 있습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 수가 있는 겁니다. 휴직 중에는 투표 못 해요? 네, 제가 일진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간사니까 아는 거죠. 네. 김연기 기자는 공식적으로는 네. 투표권이 없다. 군불만 때우는 거네. 네, 괜히 옆에서 분위기 형성. 네, 분위기 형성만. 네. 좀 김연경이지. 이러면서. 네. 그냥 얘기를 좀 돌리면 네. 김연경 선수가 통산 6번 MVP를 수상했거든요. 지금 다른 프로스포츠를 찾아봐도 야구 같은 경우는 이승엽 선수의 5회, 그리고 농구는 양동근 선수 4회, 축구는 이동국 선수 4회거든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7회를 받게 된다면 이 해당 종목에서의 정말 지배적인 위상, 사실 김연경 선수는 해외 진출 기간도 있는데 그렇죠. 만으로 따졌으면 정말 고트 중에 고트다. 아니 데뷔해서 4시즌 뛰었고 중간에 한 시즌 왔고 지금 3시즌 더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8시즌 8시즌인데 7번을 받았어요. 네. 정말 고트 중에 고트다. 메시고 호날두네. 네, 진짜. 더한 거야. 네. 메시의 호날두 더한 거야. 예. 야,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 김연경 선수의 뭐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 마지막 모습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 아까 세 번째 주제였는데 현대캐피탈 우승 진짜 코앞에 있다라고 했는데 야, 근데 또 이게 우승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대한항공이 이날 이제 조원태 코보 연맹 총재가 오셨는데 네. 구단주 앞에서 구단주님 우리 이렇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각성을 보여줬습니다.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날 경기를 현대캐피탈이 승리했다면 역대 최단 경기만에 이제 최단 기간 만에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는데 그 기록을 막아섰습니다. 특히 이날 요스바니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34득점에 공격 효율이 아니라 성공률이 66.7%였습니다. 범실이나 블로킹 당한 게 4개뿐이었고요. 서브 에이스가 3개였어요. 반면에 레오 선수가 9득점. 레오 선수가 올해 10점 이하로 경기를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출신 두 선수의 대결에서 요스바니가 완승을 거둔 거죠. 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대한항공이 한 번도 현대캐피탈을 이기지 못했는데 제대로 서력을 하면서 축포와 터트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경기 그 현장에서 직접 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든가요? 이게 그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의 파회법을 찾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현대캐피탈이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사실 현대캐피탈이 리시브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날 정말 집요하게 레오 선수를 향해서 강하고 정확한 서브를 넣었습니다. 네. 지난 5번의 경기 중에서 가장 그게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오 선수가 굉장히 좀 자신감을 잃고 작전 타임 때 이렇게 작전을 듣지 않고 혼자서 잠시 막 생각하는 시간을 어디 네. 혼이 나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의 레오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대한항공의 전략이 좋았고
물론 이제 현대캐피탈도 블랑 감독이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을 좀 평소만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여기 영상엔 나오지 않았지만 블랑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떤 기분이었느냐고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승을 생각하고 좀 몸이 조금 과학 긴장하거나 네. 좀 경기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이제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 대한 공략법을 어느 정도 찾은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캐피탈도 진짜 달리는 걸로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쵸. 앞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칠 때도 됐고, 혹은 이제 맨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볼 지점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기는 배구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현대캐피탈이 그 이기는 배구를 해왔고 대한항공은 이기는 배구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마치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현대캐피탈이 경기해왔던 것처럼 경기를 했고,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대한항공이 경기하던 것처럼 답답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경기가 반대로 반대로 돌려진 것 같고, 여기에 저는 뭔가 대한항공은 큰 경기의 DNA를 지금 이제 코트에 들어서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선수들이다. 근데 반대로 지금의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그 큰 경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반대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김효경 기자가 그 말한 것처럼 블랑 감독이 선수들에게 묻고 싶다.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임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선수들이 과하게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풀어져 있으면 평소대로의 경기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현대캐피탈이 조금은 나사가 과도하게 조여 있었거나 아니면 풀려 있었거나. 그래서 저는 6라운드가 더 중요해졌다. 현대캐피탈이 이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봄배구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봄배구 가도 뭐 KB 손해보험이 오든지 대한항공이 오든지 그냥 가볍게 현대캐피탈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KB 손해보험이 현대캐피탈을 격파했고 뒤이어서 대한항공까지 또 현대캐피탈을 격파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봄배구 가면 모르겠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조금 재미있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은 사실 정규리그 우승은 뭐 거의 이미 가져왔다라고 네.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니잖아요. 이제 승점 4점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 장충에서 열리는 네.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확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승부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이 또 봄 배구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모습을 각 팀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남자 배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는 내 맘대로 MVP 시간입니다. 두 기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뽑은 한 주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오현 기자. 네, 저는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레오 선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김용희 기자가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레오를 뽑았냐면 앞으로 남자부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레오 고마워. 흥행 MVP. 배구 흥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네. 현대캐피탈 팬들로서는 이거 오해하면 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큰 범위에서 보자면 레오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이 경기에서 보여줬다면 그 현대캐피탈이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봄배구에 가서도 이 대한항공이나 KB는 우리는 안 될 거다라는 마음을 품고 분명히 임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원사이드하게 챔프전도 그냥 단순히 그냥 짧게 끝났을 거다라고 보는데, 레오가 이렇게 허점이 있는 선수다. 사실 팬분들도 아시고 김효경 기자도 알겠지만 레오 선수는 시즌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어긋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즌 좀 초반에 나오냐 아니면 후반에 나오냐에 약간 그 시간의 차이는 있었을 뿐 한 번씩 이렇게 시즌 중에 한 번 이렇게 뭔가 나사가 어긋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이 약간 저는 그런 상황, 이번 시즌에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오 선수는 허점이 없었어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의 강점이 뭐냐? 강한 서브. 그다음에 생각외로, 그러니까 리시브도 레오가 생각외로 잘 버텨주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 약점이 없었다. 그 중심에는 레오가 있었는데 레오의 서브가 안 터지고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현대캐피탈의 강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현대캐피탈이라면 대한항공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KB손해보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칫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남자부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레오 고마워. 이번 시즌 재미있게 해줬어. 자칫 루즈해질 수 있는 리그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죠. 느슨해진 V리그 남자부의 긴장감을 불어준 레오. 네가 MVP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MVP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경 기자도 네, MVP 뽑아주시죠. 저는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네. 네. 흥국생명이 이제 사실상 이제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지었잖아요. 네. 최근 두 경기에서는 정말 정윤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었습니다. 우선 13일 GS 칼텍스전에서 16득점을 올려서 김연경 선수의 19점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올렸고요. 16일 기업은행전에서는 17점, 팀 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김연경만 막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네. 흥국생명은 정윤주 선수의 성장을 통해서 좀 흥국생명이 이제는 전체가 강해진 그런 느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정윤주 선수가 약점이 뚜렷해요. 리시브입니다. 이제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 리시브를 받는 포지션이 아니라 미들 블로커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년, 프로 3년, 한 5년 정도 이제 리시브 연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요. 특히 최근 프로에 와서는 주전으로 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서브를 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 계속 고전하고 있지만 기록상으로 계속 리시브 효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이제 아름다운 라스트 댄스를 추고 난 다음에는 누가 주역이 되어야 하느냐? 정윤주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 기대치를 굉장히 좀 100%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에 정윤주 선수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김연경 선수를 호랑이에 비교한다면 호랑이는 고양이 새끼를 키우지 않는다.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김연경 선수가 약간 공들이고 있다. 약간 내가 떠나면 우리 팀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건 너야, 정윤주 너야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노하우 같은 것도 좀 네, 전수하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윤주 선수도 본인의 이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단점을 좀 지우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중에도 보면은 두 선수가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 많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우리가 어깨 너머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정윤주 선수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죠. 정말. 혼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네. 넘는다고. 네. 정윤주 선수 이제 3년 됐어요. 이 정윤 선수한테 야 네가 좀 얘기해. 야, 쟤한테 가서 네가 좀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